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오존과 미세먼지입니다. 다시 또 미세먼지가 점점 좀 높아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게 또 어느 순간 미세먼지 높은 게 좀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너무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세먼지가 뭐 다른 나라도 이제 높은 나라들이 있는데 유독 중국, 인도, 한국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유독 우리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 어떤 게 이제 최악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논문입니다. 2025년 3월 얼마 안 됐죠?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어떤 거에 초점을 뒀냐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오존도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 두 개 농도 높았을 때는 각각의 이제 안 좋은데 이것이 과연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의 복합 독성 어떻게 더 크게 나타나는지 한마디로 동시 노출에 의한 복합 독성 눈여겨봤습니다. 주요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물질로 지정돼서 실제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도시의 약 47.5%에서 이제 동시 오염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대기 오염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떠냐면요. 일단은 충격적이게도 각각도 안 좋지만 실제로 높은 농도로 두 개가 이제 동시 노출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호흡기 질환 당연히 유발하는데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하더라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됐고요. 그다음에 더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무려 최대 2~3 배까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복합 독성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충격적인 결과를 밝혔고요. 그럼 실제로 동물한테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높은 농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오존을 높은 농도로 한번 이제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했더니 동물에게서 실제로 호흡기 손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일 독성보다 두 개를 동시에 노출하니까 더 충격적인, 더 강하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심혈관 손상까지도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했을 때는 안 나타났던데 두 개 동시에 하니까 심혈관 손상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독성이 명확한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이제 메커니즘까지도 밝혀냈는데요. 확실히 두 개를 동시에 노출시키니까 염증 반응이 증폭되더라. 몸의 염증 반응 증폭되면 높아지면 안 좋다는 거는 요새 뭐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증폭되는 것까지 이제 이 연구진이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까지 증가하더라. 여러분 산화 스트레스 증가되면 얼마나 안 좋은지도 역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노화를 촉진하고 암 유발 뭐 가능성 높아진다는 거 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아무튼 산화 스트레스까지 증가시키더라는 것까지도 이 연구진이 명확히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 연구진이 확실히 그 미세먼지와 오존의 그런 복합 노출은 단일 독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는 우리가 뭐 수시로 체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또 요즘 뭐 앱으로 뭐 수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존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 논문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예전 논문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때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당시 미국의 전역에 67만 명을 조사합니다. 엄청난 방대한 연구였어요. 조사했더니 확실히 평균 대기 오존 농도가 0.035ppm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0.035ppm일 때부터 확실히 여러 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었는데요. 그다음에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0.01ppm이 증가할 때마다 확실히 폐질환은 무려 12%, 심뇌혈관 질환은 3%씩 증가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유의미한 숫자는 0.035pp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도. 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여기 연도를 보시면 2022년도까지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5년이니까 좀 약간 오래된 자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자료고요. 2024년도 이제 2023년도
또 정리된 자료가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거고요. 이렇게 약간 시차를 두고 좀 발표가 됩니다. 그만큼 정리 연구되고 보고서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전국 평균이거든요. 근데 벌써 0.032 ppm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국 평균이요. 아까 0.035가 아까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했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벌써 0.033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예. 물론 2021과 2022년도는 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위험하다고 말한 0.035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존이 높아지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발령 횟수도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깐 여러 활동들이 줄면서 좀 이게 좀 수치가 발령 횟수가 준 적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치솟았죠. 예. 물론 2021년도 대비 22년도 살짝 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최대 농도를 좀 살펴봤어요. 또 시간 최대 지역 농도를 봤을 때 2022년도 보면 전남 지역에서 시간 최대 농도가 무려 0.232까지 치솟습니다. 아까 0.035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까지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그 야외 활동하시면서 많이 노출됐던 분들, 그 상태에서 미세먼지까지 같이 많이 들이마셨던 분들은 훨씬 더 몸에 안 좋았겠죠. 예. 아까 실험 결과 명확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오존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가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지금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질소산화물 이런 말 한번 좀 들어보셨죠? 낙스라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질소산화물이 아무튼 많아지면 오존이 생성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VOC라고 적혀 있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게 또 역시 많아지게 되면 더 그 질소산화물이 많은 상태에서 이런 VOC도 많아지게 되면 또 오존 생성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질소산화물은 그럼 왜 언제 생성되냐면 주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 과정. 그러니까 뭔가 태울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우리 질소산화물 생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라는 게 당연히 휘발유 태우고 디젤 연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공장 단지 많죠. 당연히 이런 데서도 당연히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항만에서도 배에서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전기를 당연히 사용하잖아요. 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석탄화력발전소와 LNG 발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도 당연히 질소산화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행위도 바로 이 질소산화물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 경보제라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0.3 ppm 넘으면 경보, 0.5 ppm 넘으면 중대 경보라고 해서 이러면 휴교령을 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오존의 생성 원인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오존이 높아졌다고 해서 공장을 가동을 멈춰야 되고 갑자기 석탄화력발전소를 갑자기 꺼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쉽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예. 오존 수치를 좀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셔서 오존 농도가 너무 높을 때는 좀 외출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존도 몸에 안 좋고 미세먼지가 몸에 안 좋은 건 다 아실 텐데요. 근데 두 개가 같이 또 고농도를 우리가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최근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꼭 오존 수치 높은지 여부, 요즘 앱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일기예보 같은 거, 그런 앱 같은 거 켜보시면 미세먼지 수치랑 오존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날은 특히 노약자분들께서는 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항상 본 채널이 어떠한 기업 광고도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구독, 좋아요로 또 채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